밤을 걷는 밤. 유희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음. 위즈덤 하우스. 프롤로그. 언젠가는 사라질 풍경이라면. 생각이 많을 때면 주로 산책을 한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특히 밤에 걷는 걸 좋아한다. 내가 좀 더 나다워질 수 있고, 때로는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있는 비밀스럽고도 반짝반짝한 시간. 한낮의 풍경이 선명하고 쨍한 사진 같다면 밤의 거리는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아웃포커싱 된 사진을 보는 느낌이다. 몰랐던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시야는 흐릿한데 감각은 한층 예민하게 깨어난다. 바람이, 나무와 꽃이, 공기의 질감이 거리마다 새롭게 말을 걸어온다. 밤을 걷는 밤을 촬영하며 다녀간 모든 동네가 특별했지만 첫 번째 산책지인 청운 효자동을 걷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태어나고 20몇 해를 살았던 곳인데다 딱히 변한 것도 없는데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참 많이 보였다. 골목을 산책한다는 건 세월의 두께를 헤아리는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며 달라진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정릉을 걸으며 여기가 배밭이었어, 여기는 능금밭이었어 하는 말씀을 듣는데 쉬 믿기지 않아 여기가? 하고 되물었던 기억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풍경도 누군가에게는 거짓말 같은 풍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풍경을 부지런히 찰칵 기억 속의 사진으로 찍어두면 어떨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손 꼭 붙잡고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저장해 둔다면. 혼자 나서는 산책길이라면 연주곡과 함께하는 걸 추천한다. 페퍼톤스의 롱웨이와 윤석철 트리오의 2019 서울은 내가 산책 갈 때 자주 듣던 노래다. 노랫말이 텅 빈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그 안에 가사를 쓰는 건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이 두 곡을 배경 삼아 책을 지도 삼아 어딘가를 걷는다면 산책을 나설 때와는 또 다른 마침표가 일상에 툭 찍힐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그저 조금 앞서 걸어가는 안내자일 뿐. 산책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읽어주시기를. 내가 걸었던 길 위에 더 많은 사람의 온기와 추억과 행복이 가득 적히기를 소망한다. 유희열. 마음과 기억의 시차를 맞추는 시간. 이곳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토이로 활동하며 음악을 처음 시작한 곳도 여기다. 내 마음속에는 늘 변함없는 행정구역. 내 동네. 어딘가의 밤을 걷기로 한다면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곳부터 걷고 싶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것도 한밤에 이토록 쉬이, 훌쩍, 가벼운 옷차림과 발걸음으로. 한낮의 풍경이 짙은 어둠에 녹아드는 이 시간이 이곳에서만큼은 그리 낯설지 않다. 친구들이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고 소년 유희열이 혼자서 자주 서성이던 밤이기 때문이다.
대로를 걸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낮게 늘어선 집들, 그 골목을 덩그러니 밝히는 가로등. 여전히 내 마음속 행정구역 그대로다. 여기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친구가 살던 옛집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나도 여기에 돌아와 서 있는데 함께 뛰놀던 친구들만 없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도 뛰어놀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어머야 밥 먹어라 담장 너머로 목청껏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면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 혼자 이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꼭 이맘때쯤, 그때로 치면 통행금지 시각이 아슬아슬할 때에야 돌아오셨다. 어릴 때는 그게 퍽 속상하고 서러웠는데 어른이 돼서 이 골목에 서 있자니 그저 사무치게 그리운 기억이다. 추억 속의 골목을 빠져나와 최규식 경무관 동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걸어본다. 이 길은 온통 아카시아 나무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다.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송이송이 만발하면 그 꽃내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꽃은 진작에 져버렸지만 그 기억 속 그 황홀한 향기에 파묻힌 채 최규식 경무관 동상 앞에 잠시 앉아본다. 변하지 않아 참 고마운 동네에서 천천히 마음과 기억의 시차가 좁혀져 간다. 잠옷 차림 그대로 산책 나온 모녀의 뒷모습 위로 퇴근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떠올랐다. 동상 맞은편으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어릴 적 어머니가 일 나갔다 돌아오시던 정류장이다. 밤이 되면 나는 저 팻말 주위를 한참 서성이며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다. 버스가 멈춰설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다. 마중 나온 나를 발견하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환히 웃으셨고 그 웃음이 온 우주를 밝혔다. 몇 대의 버스가 스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밤으로 더욱 짙게 그늘을 들이운 녹음 사이 처음으로 걸어보는 오솔길로 창의문까지 올랐다가 윤동주 문학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이 동네 살 때는 없었던 곳이다. 풀벌레 소리, 밤의 소리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귓가에 선명해진다. 작은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밤을 쩌렁쩌렁 울린다. 내쳐 걸으면 시인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어귀에 다다른다. 언덕 이름이 너무나 시적이어서 따라가려다가 황급히 돌아서고 말았다. 벤치마다 연인들이 데이트 중이다. 그러고 보니 이 밤길, 막 시작한 연인이 걷기에 너무 좋은 산책길이다. 청운 효자동에서 같은 보폭으로 걸으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길가 어느 맥죽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신 뒤에 이곳 인왕산 산책로로 넘어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다. 나무가 우거져 제법 어둑한 길을 지날 때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손을 찾게 될지 모른다. 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덤이고 흙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저 멀리 짙은 나뭇가지 사이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어른거린다.
홀린 듯 빛에 이끌려 다가가니 누군가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광경이 펼쳐진다. 아, 이 야경은 정말이지 덤일 수 없다.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은 취소한다.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이곳의 이름은 무무대. 아름다움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게 사라진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순간만 제외하고.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받는다면 멋지고 비싼 반지 따위 없어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토록 고요하고 화려한 순간은 온통 아름다움 뿐인 무무대를 뒤로하고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으로, 버스 종점에 환한 불빛을 마주하는 순간 환상에 취해 있다 퍼뜩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다. 그렇게 오래도록 익숙하게 살았던 동네인데도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니.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곳이어서일까? 밤이라는 시간이 주는 힘일까? 누군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보물지도 위를 한바탕 돌고 나온 것만 같다. 멈춰진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추억의 조각들을 그려 모으며. 참 좋은 거구나. 밤에 걷는다는 거.